힙합이 시가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랩이 정말 한 편의 소설처럼 다가올 수 있을까요? 여기 한 20년 넘게 바로 그 답을 음악으로 들려주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. 바로 에픽하이죠. 네, 에픽하이. Fly, Love Love, 또 우산 같은 히트곡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2025년 바로 올해에도 경기 인디 뮤직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 섰잖아요. 여전히 활동하는 정말 현재 진행형 레전드입니다. 오늘은 이 에픽하이의 서사를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에픽하이의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역시 그 가사를 빼놓을 순 없겠죠? 타블로 씨랑 미스라 씨가 쓰는 그 노랫말들이요. 맞아요. 이게 그냥 라임 맞추기 이런 걸 넘어서요. 뭐랄까 사랑이나 이별 같은 건 기본이고 사회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좀 철학적인 생각들까지 건드리잖아요. 그러면서도 아주 그 구체적인 감정선 같은 건 놓치지 않고요. 네, 맞아요. 진짜 그냥 뭐 다양한 주제 이걸 넘어서서요.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경험들을 어떨 땐 굉장히 시적인 은유로 또 어떨 땐 확 와닿게 직설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차피 인생은 독창, 깡으로 버텨. 이런 구절은 진짜 힘든 시기 보내는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됐을 거고요. 네네. 또 내 머릿속의 지우개로 널 지울 수 있다면 이런 가사는 이별의 아픔을 정말 절절하게 느꼈죠. 이런 가사들이 어쩌면 힙합은 좀 거칠다 이런 생각들, 고정관념을 깨는데도 역할을 한 것 같아요. 상당히 큰 역할을 했죠. 그리고 그 가사를 담아내는 음악, 그 실험적인 사운드도 주목해야 합니다. 기본은 힙합인데 거기에 록이나 팝, 어떨 땐 클래식 같은 요소까지 막 과감하게 섞어냈거든요. 맞아요. 장르를 막 넘나들었죠. 네, 이런 시도들이 나중에 뭐 케이팝이라든지 다른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한테도 확실히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. 특히 그 2007년에 나왔던 리매핑 더 휴먼 소 앨범 기억하시죠? 그럼요. 명반이죠. 네, 이 앨범이 당시 대중음악 차트 1위를 딱 차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힙합이 좀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주류 음악계 중심으로 들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. 그때 정말 센세이션했어요. 힙합 앨범이 그렇게까지. 네, 방송이나 시상식에서도 이제 힙합 음악이 제대로 좀 인정받기 시작한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또 에픽하이 서사를 말할 때 이 음악만큼이나 강렬했던 시련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2010년 그 즈음에 터졌던 타블로 씨의 학력 위조 루머, 흔히 타진요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요. 네,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. 맞아요. 그 줄임말인데 당시 스탠퍼드 학력에 대한 의혹을 막 집요하게 제기했던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. 와,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 모든 증거들이 다 결백하다고 말하고 있었는데도 그 무차별적인 온라인 공격이랑 사회적인 의심들이 한 아티스트 또 그 가족까지 거의 뭐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갔었으니까요. 진짜. 많은 사람들이 에픽하이는 이제 끝났다.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. 맞아요. 결국 법적 공방 끝에 다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그 상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을 겁니다. 그 깊은 상처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깨고 돌아왔을 때 에픽하이 음악은 뭐가 달라져 있었어요. 앨범 99라든지 그 이후에 나온 곡들을 들어보면 그 고통과 혼란 또 그걸 이겨내는 과정들이 정말 고스란히 녹아있는 느낌? 네, 단순히 뭐 분노나 슬픔 이런 걸 넘어서서 삶에 대한 더 깊어진 통찰 그리고 위로 같은 게 담기기 시작했죠. 네. 이게 참 역설적인데 바로 그 뼈아픈 시련이 에픽하이 음악에 엄청난 깊이와 진정성을 더해주면서 그들을 단순히 히트곡 가수가 아니라 레전드의 반열로 올려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동의해요. 그냥 개인적인 아픔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본 헤이터나 로자리오 같은 곡들 보면 사회 부조리나 인간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도 보여주잖아요. 맞습니다. 힙합이 가진 그 스토리텔링의 힘, 또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대로 증명해냈죠. 그리고 그 힘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도 대단하고요. 한국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에 3번이나 초청받았고 월드 투어도 계속 성공적으로 하고 있죠. 네, 그렇죠. 뭐 타블로 씨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죠. 근본적으로는 역시 그들의 음악이 다루는 감정들, 뭐 외로움, 불안, 사랑, 희망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게 국적이나 언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공감을 얻기 때문일 겁니다. 공감되네요. 여기에 또 DJ 투커 씨의 그 세련되고 중독성 있는 비트가 싹 더해지니까 전 세계 리스너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
그래서 그런지 뭐 방탄소년단의 RM씨나 슈가씨 같은 후배 아티스트들이 끊임없이 존경을 표하는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로 불리는 거겠죠? 맞습니다. 또 아이유 씨, CL 씨, 박재범 씨. 정말 장르 안 가리고 다양한 아티스트들이랑 협업하면서 음악 스펙트럼을 계속 넓혀가고 있고요.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모든 아티스트는 서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도미노처럼 이어져야 한다는 그들의 어떤 신념 같은 게 느껴지는 행보예요. 벌써 정규 앨범만 10장을 넘었고 에픽하이 이즈 히어 시리즈 2023년 스트로베리 EP까지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걸 내놓으면서 여전히 트렌드 중심에 서 있어요. 결국 에픽하이는 이야기의 힘으로 이 시대를 또 그 시련을 관통해온 그룹인 것 같습니다. 자신들의 삶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걸 음악으로 만들어내고 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노래했잖아요. 어떻게 보면 폐허 속에서 다시 꽃을 피워낸 그 서사 자체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2025년 이제 에픽하이 3.0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음악은 명분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거든요. 과연 이들이 앞으로 써내려갈 다음 챕터는 또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까요?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? 당신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